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예술의 환경에 대해서 해외와 국내 사례들을 지켜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안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좋죠. 제가 고흥은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왔었고요. 현재 제가 하는 일은 좀 멀리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중원문화재단에서 사업처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엔 제가 여기 전라도 목포와 무안의 중간에 있는 남학에서 2년 정도 전남 도립국악단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도 공연을 같이 한번 와봤었고요.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지만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연초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우리 문화 예술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예술 활동은 대면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시적인 공간인 공연장이나 또 전시장 그리고 일정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관객과 관객 그리고 관객과 배우, 배우와 배우 늘 접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문화예술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보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도 더 세분화돼서 1단계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먼저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떠한 방안을 만들고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예술 지원 정책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직접적인 생계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데 현재 외국의 사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면서 생계에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직접적인 생계 지원의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예술인 중심으로 해서 소상인들에게 500억 유로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고요. 영국 또한 예술가들에게 1인당 최대 2,500파운드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종사자들에게 내년 8월 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직접적으로 생계 지원을 위한 현금을 지급했다면 고용 가이드라인,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극장이나 예술단체 직원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임금의 80%, 약 2,500파운드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독일은 저희 나라도 하고 있지만 신용 대출이나 임금 손실에 부담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단기로 근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각종 위원회나 재단 기금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문화예술위원회는 BBC 아츠와 협력해서 격리 기간 중에 문화기금을 신설했고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활용 예술가들에게 최대 8,000파운드의 창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재단과 각 분야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뉴욕 예술협회, 앤디 홀 재단, 헬렌 프랭켈러 탈러 재단 등에서 기금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됐지만 이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좀 희망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이 독일의 문화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니카 구리터스는 문화는 결코 좋은 시절에만 누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인류의 표현 방식이다. 위기일수록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힘을 발휘했다. 이런 전례 없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의 지형을 지켜내야 한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 나라에서 여러 문화예술 정책들을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다른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영역들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예술정책 지원이라는 제도들이 물론 법상으로는 있었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알려지게 된 건 사실상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또 언급은 하겠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이런 몇 가지 기관들이 있으면서 지금 서서히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창작 지원과 이런 생계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국의 사례처럼 좀 더 활성화되거나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래서 예술정책 지원을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역시 IT 강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통합으로 플랫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연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역용품을 지원했고 어떤 상담 창구도 운영했고 문화시설의 휴관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단계별로 대응할 것인가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정도 돼서 5월부터 생활자금융자 이건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과 같이 지원을 하면서 문화예술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생계비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60억, 초연 재공연 등의 제작 기획비 153억, 공연 온라인 생중계 4억 원,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에 50억 원 등을 지원했고요. 지난 7월 8일 예술 분야의 3차 추경에서 1,569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232억 원, 이거에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이 되겠죠. 공연예술계 일자리 지원, 각 공연장이나 예술단체에서 인력을 줄이지 않게 신규 창출한 자리도 있고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319억 원, 예술활동 소비 촉진을 위한 공연 관람료 159억 원, 전시 관람료 52억 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 특히 예술 분야를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 서울과 지방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서울에서는 어쨌든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예술 지원을 좀 보겠습니다. 65억으로 860건의 창작 지원금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1차로 했다가 추가로 한 15억 정도를 더 만드는 예산이고요.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로 500여 개 단체에 50억 지원. 선전된 단체는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학로가 어떤 특히 연극 분야, 공연 분야 중에서 연극 분야의 메카였었지만 이미 대학로가 쇠퇴길로 접어들면서 그 대학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창작 지원으로 해서 50억의 예산에서 아까 추가로 15억 원을 더 했다고 했는데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원한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요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예술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노원구도 예술인 1인당 100만 원, 수원시는 가구원수에 따라 30에서 50, 인천시 가구당 30, 부산시는 지역화폐로 1인당 50만 원. 이후에 8월 이후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충주에서도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50만 원의 긴급 생계 지원을 했고요. 청주시에서도 지난해 했고 각 지자체에서 예술 분야의 지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비대면 공연이라는 것들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비대면 공연을 그러면 과연 코로나19 이전은 어떤 작업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작업들이 있었으며 이것들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공연 예술 작품을 촬영해서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생중계 혹은 녹화해서 상영하는 라이브 시네마 방식이 존재를 했습니다. 200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시즌 공연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더 매트 라이프 인 HD라고 하는데 시리즈를 도입했습니다. 매트 오페라 공연 티켓 가격은 보통 $100에서 $500 선이었는데요. 매트 라이브의 가격은 $25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영국 국립극장 또는 NT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연극과 뮤지컬 공연을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실시간으로 상영하거나 앙코르 상영 시행했는데요. 유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등 세계적인 공연 예술 기관들이 공연 실황 중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디지털 콘서트 홀이 굉장히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연간 14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의 월 한 15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매년 40편 이상의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콘서트홀 등록자가 현재 100만 명이고 유료 회원은 약 3만 5천 명입니다. 디지털 콘서트홀에서 발생한 수익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상영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트라이브나 NT라이브 유형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국립극장에서 2014년도에 워호스를 시작으로 해서 연간 레파토리로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코리오나노스, 리어왕, 제인에어, 다리에서 본 바다 풍경 등 18편의 작품을 상영했고요. 메가박스는 2009년부터 매트 오페라 작품을 상영했고 2016년부터 메가박스 클래식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NT 라이브, 빈 필하모니 신년음악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전 세계의 명작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는 오페라인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영국의 로열 오페라와 로열 발레단 공연을 상영했고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사곤 스크린이라고 해서 유명한 공연들을 지역에 서울까지 와서 공연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학교, 군부대를 해서 무료로 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교향악 축제인 2016 교향악 축제 그리고 음악극 보물섬 등을 조금 더 발달된 촬영 기술이죠.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VR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선 공연이 계속 확대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 이전에 해왔던 활동이고 코로나19가 되면서 각 공연장이 폐쇄되고 다중 직객시설들이 폐쇄되면서 특히 이 예술단체들에서 이걸 타개하는 방식으로 이런 비언택트 공연, 비대면 공연, 랜선 공연이 확대가 됩니다. 먼저 아까 전자에 봤던 베를린 필하모닉은 3월 11일부터 공연장을 폐쇄했습니다. 12일 사이먼 레틀이 주재하는 연주회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무관중 공연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 제공을 하기로 결정해서요. 4월까지 모든 공연을 무관중 공연으로 디지털 콘서트홀에서 생중계했습니다. 디지털 콘서트홀에서는 약 600여 평의 공연 영상 또한 공연 영상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고요. 무관중 공연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 대규모 인원들이 연주하는 것보다는 연주자들끼리도 2m 이상의 간격을 뛰어앉을 수 있도록 소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매트 오페라는 3월 16일부터 나이틀리 매트 오페라 스트림스 서비스를 통해서 오페라 공연을 매일 한 편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
등록 없이 지금 감상하기를 누르면 바로 HD 고화질로 오페라 공연의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른 극장의 상황을 보면요. 여기 베를린 필하모닉 메트 오페라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국립극장, 로열 오페라 하우스, 네덜란드 로열 콘체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 등 전 세계의 공연단체 및 극장 등이 온라인 공연 서비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립극장은 전 세계의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엔티 라이브 시리즈를 엔티 앳 홈이라는 이름으로 4월 2일부터 매주 한 편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런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Always Playing이라는 이름으로 목요일하고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해당 콘텐츠는 48시간 방송 후 48시간 동안 시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로열 콘체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 또한 4월 4일부터 연주에 참여한 수석 연주자들이 자가 격리 근황과 함께 10분가량 지휘자와 연주곡을 소개하고 있고요. 과거 공연 실황 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격리 중인 예술가들이 집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거나 개별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편집해서 하나의 공연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예술 교육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뉴욕 링컨 센터에서는 링컨 센터 앳 홈이라는 사이트 개설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팝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링컨 센터 앳 홈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연극, 오페라, 힙합 댄스, 작곡,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20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이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계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외국의 코로나19 이전의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이 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현 상황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예술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